자, 우리 아까 서사장례 봤었죠? 얘도 마찬가지 서사장례예요. 빨리 따라오십시오. 자, 인물, 사건, 배경 세팅하고 가니까 특히 앞부분 줄거리에서 정보 세팅을 명확하게 하고 갑니다. 좀 잘 들으세요. 원래요, 여러분, 이 서사장례는요, 작품의 전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발치하면 구성이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보 자체를. 정보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수능을 출제하시는 또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초반부에 줄거리를 집어넣어주거나 또는 줄거리가 없더라도 그냥 앞부분만 읽어도 이런 구성 3요소가 세팅되게끔 설계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초반부에서 인사배 세팅을 못 잡고 흘러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여러분이 이게 한국말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야, 그럴 거면 너희가 뭐하러 고등학교를 다녀? 바로 뭐 대학교 가서 기술 배우고 뭐 법대 다니고 뭐 의대 다녀가지고 전문 지식 바로바로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어라는 과목도요, 계속 바뀌고 있고 연구가 되는 과목이야. 수학과는 달라. 수학은요, 생각을 해봐. 1차 방정식을 배워야 2차 방정식 배울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배워야 3차 방정식, 9차 방정식 배울 수 있는 거죠. 방정식을 배워야 부등식도 배우겠죠. 방정식을 배워야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점선면 도형을 알고 있어야 또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수학은요,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질 않고요, 그냥 뭐를 더 뺄 거냐의 정도만 고민하는 것 같고, 뺐더니 심각하게 문제가 되네, 그럼 조금만 넣어보자, 약간 요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은. 반면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너무 편향돼 있냐면, 특히 지방에서는 내가 투입하는 공부량 대비 산출이 명확하게 보여요.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20살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왜 이렇게 왜곡적으로 특히 지방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부하고 효율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지 보니까 다른 과목은 너무 추상적이야. 특히 국어 지금 수업을 했지만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겠고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판단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 자체도 적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맛을 느낄 줄도 몰라요. 반면에 수학은요, 잘하든 못하든 공부 시간과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이미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커리큘럼과 개념과 내용이 불변의 진리처럼 딱딱 박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답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경험, 내 노력을 투입한 경험, 돈을 투자한 그 모든 경험들이 성적이라는 점수로 바뀌거나 그 문제를 맞고 틀리고라는 되게 명확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확한 보상이 주어지잖아. 그게 도파민 자극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은 무조건 그걸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제일 지금 잘 써먹는 게 인스타고 유튜브고 틱톡이에요. 왜냐하면 손 한 번 넘기면 바로 인터넷 마약, 인터넷 도파민 자극이 확 나오거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볼게. 그러면 반대로 볼게. 그럼 평생 수학만 하면 살 거냐고요. 인생사는요, 훨씬 수학 같지 않은 인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학은 수학대로 여러분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눈에다가 효율성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만큼의 나머지 에너지를 잘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그거라고, 제발. 아니, 왜냐면 진짜 한 5등급 나오는 친구들도요, 하루에 공부를 한 8시간, 10시간 해. 근데 수학에다 한 7, 8시간 쓰고 있어. 되게 미련한 거야. 차라리 수학 포기하고요, 그 시간에 국어 하는 게 낫다니까. 내 국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웃기지만 내 국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왜? 아, 법 배워야지. 경제 안 배울 거예요? 인간의 근본인 철학 안 배울 겁니까?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안 배울 겁니까? 아까 이강백 결혼 통해서 우리 뭘 봤어?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산, 조건, 집안, 인간의 성품 다 따져야 되겠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해봐. 결혼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상만 추구하면 살 수는 없다고. 현실만 추구하면 살 수도 없다고. 현실과 이상 어디선가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아주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어리고 성장의 가능성도 있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 상황이야, 모든 게.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도 현실적인 존재가 되거든. 그러면 굳이 20살 때, 굳이 10대 때부터 현실적으로만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도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결국 부딪히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의 접점, 현실적인 삶을 또 찾아갈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제가 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 내신 승부를 볼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그게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뭐든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5월 초 혹은 4월 말에 있는 내신의 결과물을 받아들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푸닥거리면 안 돼요. 알겠어? 여러분의 결과물을 보고 문제 원인을 찾아. 이거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문제는 아니야. 그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원의 문제 그러면 바꾸셔야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야 돼. 왜? 여러분이 맛을 보는 소비자잖아. 나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서도 영상을 통해서든 수업을 어떻게 참관하셔서든 직접 그 수업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거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부모님한테. 왜? 그 나이 먹고 그 공부하기 쉽지가 않거든. 하지만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대신 판단해 줄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이 된다고 본 거거든. 근데 그걸 부모님이 하기 힘드시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됐어? 그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성찰 일지 적어라, 오답 노트 사진 찍어 올려라, 공부한 거 사진 찍어 올려라, 습관 잡아주는 거야. 다른 과목도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한 달 또는 두 달 내신 대비로 공부해왔던 흐름을 쭉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소비한 이 수업이라는 상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느 정도 보일 거고, 두 번째 꼭 비교 대조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비교 대조군을 통해서 뭐가 더 나은지까지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5월 초 중 정도에 또는 4월 말은 내신이 안 끝나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 특강을 할 거야. 듣고 판단하세요. 그거는 들으려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쨌든 이 지역 와가지고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부터 쭉. 너무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 수학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잘 못해. 쉽게 얘기하면. 맞잖아. 잘하는 애는 서울대 갔겠지. 대체 수업하겠죠. 잘 못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 있냐면 너무 비효율적이야. 왜 이걸 틀리고 있지 싶은 문제들을 틀려. 진짜 진심.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커리를 짤 테니까 일단 5월까지는 일단 4월 말 내신까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하고 있는 거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판단하십시오. 하나 더. 내신은요 결국에는 외워져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시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느낄 거야. 굳이 수업 안 들어도 내신 대비 되겠구나. 근데 그건 정확하게 그게 확신이 되는 시점에 오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교 1, 2, 3등 찍는 친구들은 1학년 때는 제 수업 내신으로 쭉 듣다가 1학년 어떤 시점에 공부법이 깨우치고 나면 굳이 국어 내신 쓰러 제 수업 들어오진 않아요. 혼자 해도 다 1등급 나옵니다. 혼자 해도 다 전교 1, 2, 3등 찍어요. 어차피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알겠어? 근데 수능은 달라. 그래서 걔네들이 제 수업을 쭉 듣는 이유는 사실은 내신은 그냥 돼. 수능 때문이야. 수능 때문에. 왜? 결국 3년 뒤 수능까지 쳐야 될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발 나간 애들은 수능 때문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인생의 생존 지식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쭉 들어요. 진짜 교양 과목처럼.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내신이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해보면 알잖아요. 내신은 결국에는 반복해서 암기시키면 돼. 결국. 그 과정에 내가 이해를 돕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계속해서 생각하는 힘에서 부딪히고 생각하는 방법에 부딪히는 과목이 현실적으로 특히 지방의 1학년 학생들한테는 수학 쪽일 확률이 커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 공부법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앞부분 줄거리. 전생에 부부였어요. 벌써 세계관이 세팅이 됐죠. 자, 그리고 봐봐. 부부였다는 건 인물의 성격인 거야. 그럼 보통 부부들은 전형적으로 좋은 경우 부부가 돼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았던 거고 남의 용왕에 딸이 있고 동의 용왕에 아들이 있어요. 자꾸 이간데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집안 배경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집안 배경은 용왕의 아들과 딸들이야. 뭐 집안도 그렇게 빠지는 건 없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보통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떤 실수로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환생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금방울이 됐고 해룡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봐. 용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초월색이에요. 됐죠? 그리고 방울이와 해룡이가 됐는데 이름 아무리 그래도 방울이가 뭐야? 방울이와 해룡이가 되는데 방울이와 해룡이는 지금 현실 세계 지상계에 환생한 거죠. 됐어? 그리고 해룡이는 피난 도중에 부모와 헤어졌고 장삼이랑 변씨의 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럼 벌써 인물이 몇 명이야? 6명이야 얘들아. 봐. 남의 용왕, 딸, 동해 용왕, 아들, 금방울, 해룡이, 그리고 부모, 장삼씨, 변씨. 와, 9명이네.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인물이 터지니까 힘들어하거든.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빵 터지잖아. 특히나 봐봐 지금. 누구랑 누구랑 동일 인물이에요? 남의 용왕 딸과 방울이, 남의 용왕 아들과 해룡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인물을 지시하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성씨를 부를 수도 있어. 배씨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승상이었어. 그럼 배승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뭐 배인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호를 부를 수도 있어. 배종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호가 뭐 종원이면 배종원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하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잡으셔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고전에서 이렇게 인물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주인공 집중하세요.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 흐름 잡으세요. 됐죠? 그래서 저는 다른데 어그로 안 끌릴 거고요. 남의 용왕의 딸과 주황색. 남의 용왕 딸과 동해왕의 아들 방울이와 해룡이한테만 집중할 거예요. 됐죠?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 벌써 배경 세팅했죠? 벌써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야. 변씨는 소룡이와 따뜻한 방에 자고 우리 해룡이한테 벌써 눈보라가 치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약간 구박하는 느낌인가 싶어요. 해룡이어는 어쩔 수 없다는 거 보니까 내면 심리고 결국 진짜 구박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얇은 옷만 입었대요. 이것도 상황이죠. 구박받고 있죠.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자 잠깐 들어 얘들아. 이거 녹색으로 현관펜 쳐볼 거예요. 봐봐 이거 누구 얘기야? 누구 생각이야? 누가 질문한 거야? 작가요. 이거 작가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개입의 포인트는 누구냐면 잘 들어. 이 서술의 주체가 누군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서술의 주체가 뭐야? 봐봐 지금 의문형이잖아. 누가 의문을 품냐고. 작가죠. 그리고 봐봐 이게 왜 의문일까? 생각을 해봐. 갑자기 의문이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죠. 뭐야 이거는? 영탄법 쓴 거예요. 맞죠? 뭘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잘 들어. 작가 개입은 말 그대로 작가 개입한 건데 그 경계가 애매해. 왜? 어차피 모든 서술은 다 작가 개입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작가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은 뭐냐면 작가가 자신의 감정 표출하는 거야. 작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 작가의 개입이에요. 또는 자신의 평가를 진술하면 작가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감정적 정보나 이성적 정보가 주체가 작가였다는 게 명확하면 얘는 작가 개입이고 특히나 감정은 감정의 주체가 굉장히 명확하죠. 봐. 얇은 호두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감정 갖고 있어요? 작가죠. 이걸 누가 평가할 건데 누가 관찰할 건데 작가죠. 됐어? 이 녹색의 워딩의 주체가 작가고 그거는 서리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작가 개입이구나. 이런 거야. 그리고 고1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덮을 것도 없어요. 즉 해룡이는 되게 구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됐죠. 그럼 봐. 초반 민섭의 세팅에 이어서 두 번째는 구박받는 해룡이야. 근데 구박받는 해룡이가 갑자기 뭔가 전환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온몸에 땀이 났어. 놀랐어.
바로 일어났어. 밖을 봐. 뭐지? 도대체? 뭘까? 그런데 봐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있어. 클리셰죠. 맞잖아. 그 뭐냐 저기. 뭐 우렁각시 이런 클리셰잖아. 너 우렁각시 알지? 내가 이제 뭐 노총각인데 그냥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우렁이를 뭐 죽어가는 우렁이를 잡아다 놨더니 그냥 이렇게 좀 챙겨주고 했더니 집에 오면 갑자기 뭔가 밥이 되어 있고 빨래가 되어 있고 뭐지? 그게 우렁각시였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혜령이도 원래 할 일이 있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몸 좀 녹여야지 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불이 나서 뭐야 이러면서 봤더니 누가 일을 다 해놓은 거야. 됐죠? 그리고 너무 추웠던 방이 더운 거야. 됐어? 누군가의 도움인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봤더니 한 방울 같은 게 놓여져 있었어요. 아 진짜 방울이구나. 됐어요? 전생이 부부였던 거죠. 조력자의 정체죠. 근데 그 방울이는 막 도망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방울이가 움직일 때마다 향기도 나. 야 뭐지? 이러면서. 그런데 봐. 어쨌든 방울이 덕분에 내가 좀 더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혜령이는 방울이 덕분에 편안해지면서 내면심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잠을 꾹 잤어요. 근데 봐. 변심 오잖아. 아주 나쁜 애들이야. 너무 더 잘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혜령이는 이 새끼 죽겠네 이러면서 되게 못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 라고 하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혜령이가 엄청 편하게 있어요. 그래서 변씨가 뭐야 이러면서 소룡이한테 얘기했고 아마 그러니까 변씨의 둘째 아들이거나 아무튼 그런 애들이겠죠. 쭉 봤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봐봐. 그러니까 콩쥐밭쥐 이야기처럼 지금 변씨가 혜령이를 엄청 구박하는 상황이야. 근데 그 구박하는 문제를 방울이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 다 해버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 장면을 보고 반응하는 거죠. 혜령이가 신이한 능력이 있다고 본 거고 이거 잘못 뒀다가 자기들이 당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꼭 이렇게 못된 계획을 생각을 했고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줄었어. 아유 너도 알지? 이러면서 구호동에 논밭이 있어. 아유 근데 호랑이가 이렇게 난리를 쳤네. 너 장가도 가야지.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러면서 되게 걱정해 주는 척. 사실은 멀리 보내려고 하는 즉 우환을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동시에 아마 진짜 호랑이 나오는 곳이면 너 가서 죽으라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혜령이는 갔어요 이제. 변씨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죠. 격과 속이 다르다 표리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 같지 않다야. 겉과 속 표리. 그래서 겉과 속이 다름. 겉바속촉 이런 거예요. 이에 혜령이 웃으면서 얘기했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 거고 혜령이는 그래도 되게 공손한 애야. 애가 착해요. 오른쪽 가볼게요. 막 존나 지금 아무리 봐도 무서워. 절벽이고 들판 있고 씨발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 새끼들 막 날아다니고 인적은 없고 혜령은 그런데 두려워지도 않고 대범하죠. 인물의 성격이죠. 왜 자꾸 옷을 벗는지 모르겠으나 옷 벗고 쉬고 있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자리를 일어나 밭 두어 이랑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범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오 씨발 호랑이 새끼 이러면서 호랑이랑 이제 1대1 결투 신청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매치 한번 벌이는 겁니다. 그 유튜브 채널 삭제빵 이제 둘이 했어요.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병역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가지고 혜령이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요. 역시 방울이가 와서 변호사분이 옆에서 말려주셨어요. 두 호랑이를 한 번에 들이받았고 호랑이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로 졌대. 진짜 방울이구나. 그래서 혜령이가 달려들어서 이제 막 다친 거죠. 막 다치고
봤더니 방울이가 다 해결을 해줬어. 아씨, 방울이가 일도 다 해줘. 그래서 혜령이가 고마워라고 감사했고, 금방울 또 없어졌어. 한편 변 씨는 계속 나쁜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얘기했지 아까. 그러니까 여기 명시적으로 호랑이한테 죽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지금 봐봐. 벌써 얘는 반응도 그렇고 변 씨의 일관된 해룡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보이죠. 그래, 이렇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힐 수도 있는 상황. 호랑이가 잡아먹으면 우환을 없애겠구나. 그러니까 걱정하는 척만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심리는 우환을 없애야지, 해룡이 너 이 새끼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룡이 죽였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했더니 해룡이가 호랑이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호랑이를 끌고 온다는 건요, 호랑이가 굉장히 위험 동물이었고 인간이 함부로 잡을 수 없었는데 그걸 잡았다는 거는 굉장한 위협이야.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하급관료로 채용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거잖아. 뭐 되게 뭐 용감한 시민상 이런 거야. 요즘으로 치면 용감한 시민상 해가지고 뭐 명예경찰관 이런 거 한 거야. 이제 됐죠. 그리고 여전히 방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고전소설은 이렇게 뻔해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첫 번째 이거죠. 용왕의 딸 그리고 용왕의 아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얘네가 방울이로, 얘가 해룡이로 환생했고, 그래서 두 번째, 해룡이는 변 씨한테 엄청 구박을 당하다가 그 구박을 방울이가 도와주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 변 씨는 이제 해룡이를 아예 골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굴로 보냈는데 그 문제를 누가? 방울이가 도와서 해결하고 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어려운 소설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설을 쭉 들으면서 흐름을 잡았으면 좀 더 편해졌고,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끝났을 거고, 특히나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그로 끌려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은 그냥 쉽게 나올 겁니다. 1번 선지 볼게. 변 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왜? 전혀 모르겠는데. 변 씨는 해룡을 도운 것 금방울 맞죠? 잘 들어. 인물과 핵심 사건이죠. 자, 정리해 볼게. 이것도 왜 출제한 건지 여러분이 구조를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저 잠깐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이런 구조 도식화에 익숙해져야 돼. 잘 들어. 지금 이 작품에 출제된 줄거리 말고 출제된 내용에서 인물은 크게 3명인 거야. 첫 번째, 주인공인 해룡이요. 주동인물. 그럼 봐봐. 주동인물을 못살게 괴롭히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반동인물은 변 씨예요. 그럼 변 씨가 계속 해룡이를 위기에 빠뜨리지만 주동인물을 조력하는 조력자가 누구? 방울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 구조도나 관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사건은 크게 3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초반부에 해룡이와 방울이에 대한 세팅. 두 번째, 변 씨가 해룡이를 자꾸 구박하는 거. 세 번째, 방울이가 해룡이를 도와주는 거. 그럼 핵심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최소한 700단어는 되거든요. 근데 700단어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가 그 전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거라고. 결국에는 이 정보를 내가 뽑아낼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룡이는 금방울이 도왔고 변 씨는 모르고. 됐죠? 계속해서 볼게. 이제 어떤 장면들에 대한 얘기야. 장면들에 대한 얘기. 근데 잘 들어. 자꾸 세부 내용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봐봐. 변 씨는 해룡이가 자고 있잖아. 이때 변 씨는 잠자고 있는 해룡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1. 일단 기대가 있었어. 저 새끼 얼어 죽어야지.
두 번째는 너무 저는 좀 능력이 다른데? 이러다 우리가 위험하겠어. 세 번째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쟤를 사지로 몰아야지. 그런 계략을 꾸몄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잠자는 해룡이를 보고 사지로 몰 계략을 꾸미는 상황 반응이 주어진 거죠.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얘도 구조를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봐. 지금 1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해룡의 옷 벗고 자는 장면이야. 그런데 저 추운데 쟤는 어떻게 좀 살아있지? 이 장면을 보고 반응을 한 거죠. 자, 봐. 자는 장면의 의미는 얘 능력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환이 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변씨는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룡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룡을 죽일 계략을 세웠죠. 이해됐니? 이게 인물 정보의 장면 반응 그리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면 심리들을 읽어낸 거거든. 이 구조 도식하면 1번 선지는 당연히 틀렸죠. 해룡이를 깨우라고 한 게 아니라 계략을 꾸몄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갈 때 자꾸 내용일치로 가는 게 아니라 소설의 정보를 정리해서 저렇게 도식화하고 구조화하고 구조 처리하고 정보 처리한 다음에 선지 판단하면 판단 되게끔 설계해놔서 제 수업을 따라온 흐름을 잡으시면 편해진다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고1 단계에서는 사실 국어보다는 수학 같은 데서 훨씬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3번 선지 볼게요. 해룡은 밤에 방아지를 하다가 추워서 방에 들어갔다. 이것도 중요한 장면이기 왜 그러냐면 봐. 지금 해룡이가 방아지를 했잖아. 역시 장면은 해룡이가 방아 찍는 거야. 근데 봐. 여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방아를 찍게 됐냐면 변씨의 구박이야. 그럼 봐. 결국 일은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구박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 방울이가 대신해 줬잖아. 됐어?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죠. 조력자인 방울이. 조력자인 방울이. 됐어? 변씨의 구박. 변씨의 구박.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핵심 사건이. 그러니까 이 정보관계만 따져볼 수 있었어도 그리고 저렇게 평소에 필기를 하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명확하게 보이는 연습이 돼. 됐죠? 그리고 해룡이는 그 금방울을 만났고 이렇게 내면 심리 갖게 됐죠. 이건 나 확인을 못했어. 이건 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발췌독을 해도 5번 정도 발췌독 해보면 되는 건데 아니면 1번 정도 발췌독 해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좁히고 발췌독 해보시면 뜰데없는 선지들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라고 지시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깨우라고 한 게 아니라 깨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깨우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관찰했고 관찰의 결과 뭐 했다고? 해결 방법으로 계략을 꾸몄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정답은 1번 끝이겠죠. 그러면. 됐죠? 자, 44번 볼게요. A에 대한 설명. 자, 여기 말하는 방식인데 이거야. 결국 본 뜻은 뭐냐면 계략이야.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렵다. 너에게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봐. 너가 가면 우리도 그 땅 뭐 해결할 수가 있고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4번이죠 그러면. 됐어요. 결국 목적은 뭐였는데 이동하라는 거죠. 사지로.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논리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거로 설득 주장하고 있다.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젠 아예 트렌드예요. 문학 작품에서도 근거 주장 같은 구조 잡는 게 트렌드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체 서사 흐름을 잡은 건데 봐. 도시카라는 구조 그려놓은 거 보일 거예요. 됐어? 그럼 봐봐. 인물들이 나와 있고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가 있어. 첫 번째 위기는 뭐였을까? 구박하는 거죠, 집에서. 두 번째 위기는 뭐였을까? 호랑이. 맞죠? 그러니까 봐봐. 구박해서 얼어 죽게 되고 호랑이 때문에 죽게 됐죠. 구조 끊어서 그대로 선지구성한 거 보이죠? 모두 해룡이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누가 해결해줬어? 방울이 조력으로. 자, 그리고 봐. 니은은 장차 해룡에게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별씨가 맞죠? 이것 때문에 얘를 호랑이 굴로 보내게 됐잖아. 누가 해결해줬어? 방울이가. 정답은 5번이죠. 변씨에 대해서 모르는 순수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해룡의 성격을 잡았으면, 해룡의 순수한 성격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도 보였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봐.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돼. 특히 45분 보면 알겠지만은 딱 구조 도식화를 해놨어요. 전체 사건 흐름을 어떻게 4단계로 나눈 거야. 첫 번째 사건 뭐야? 집에서 얼어 죽을 법한. 두 번째는 호랑이한테 죽을 뻔한. 둘 다 지금 변씨가 계략을 꾸민 거죠. 해룡이 못 살게 굴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정보 구조를 나눠놓고 그걸 줄글로 바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 잘 들어. 예를 들면 우리가 x 플러스 y는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봐봐. 이건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그래프로 표현한 거잖아. 이해됐어? 즉 언어가 다른 거야. 잘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수학의 하위 학문을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수학의 하위 학문을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대수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석학을 번역을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은 대수학 세계만 배우고 해석학 세계만 배우거든. 물론 일부 연결은 있어.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게 고1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1 수학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친구들은 뭐냐면 대수학 세계가 안 잡혀 있거나 해석학 세계가 안 잡혀 있거나 두 개 연결고리 짓는 과정으로 못 넘어갔거나야. 자,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텍스트는 당연히 줄글로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보 처리하다 보면 표로 처리할 수도 있고 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도식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텍스트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도 어떤 번역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연해져야 돼.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다다라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누구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나이 30살 먹고 고등학생 다시 돼볼 거예요.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게 안타까워. 지금 생각해 보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밀도 있게 살았으면 훨씬 더 제가 20대를 좀 더 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만 얘기할게. 지루해 보이지만 술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담배 피워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성년자지만 호기심 때문이라도 클럽 가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라고. 아니 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나이 때 불법이긴 해. 근데 너희가 합법만 되고 성인이 되면 바로 너희는 성인된 0시 00분 00초에 바로 클럽 가서 놀다가 선생님 저 클럽 왔어요 라고 전화하는 애들이야. 그럼 봐. 너희 나이 때는요 보호받기도 하고 또는 권리가 없기도 하고 또는 의무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온전히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여행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보호자랑 항상 동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유학을 가거나 했을 때 관련 서류가 다 뒤따라와야 되는 거야. 맞잖아. 니네 가출해가지고 뭐 미국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야 진짜. 그래서 원래 항공사 규정에서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이라는 서류 같은 게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요. 바꿔 생각해 볼까?
여러분이 지금 알바를 해도요. 할 수 있나? 쉽지 않을 거예요. 즉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여러분의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삶은 언제 시작이야? 3년 뒤야. 지금도 삶이야. 근데 지금은 일종의 준비 과정이고요. 이제 완전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건 3년 뒤야. 그 얘기예요. 왜 3년 뒤에 부딪히고 실수하고 대가리 깨진 다음에 고등학교 3년을 다시 다니려고 하냐고. 왜? 고등학교 3년을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대가리 깨진다는 거를 그때 느끼거든. 그러면 재수, 삼수, 사수하는 거고요. 군대 갔다 오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하는 거야. 마찬가지잖아. 내가 왜 수업을 해요? 여러분 혼자 알아서 풀면 되지.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은 100점까지 갈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좀 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루한 게 문제인가? 야, 혹시 공부가 지루하지? 그럼 공부 재밌어야 될까? 공부 재밌는 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서울대생들도 공부 지루해. 그럼 왜 해야 될까 이거를? 잡아 얘들아. 너희 바프 같은 거 찍잖아. 너희는 안 찍겠지만 어른들 찍잖아. 똑같아. 바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먹어야지. 운동 존나 해야지. 안 힘들겠어요? 닭가슴살 야 냄새만 맡아 토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바프를 우리 시대에는 바프 세대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달 동안 닭가슴살 처먹었던 적이 있어. 와 이제는 닭가슴살 보기만 해도 갑자기 구역질 나. 그럼 왜 그걸 견뎌야 되죠? 근데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애들이 뭐 기분 좋아서 막 하나 들 때마다 어이 씨발 기분 좋아 막 기분 좋아 이러면서 뭐 스쿼트 하나 할 때마다 어우 기분 좋아 이럴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존나 힘들어 쟤네도 막 죽을 것 같아 저 그냥 표정 보면 오우 막 근데 왜 해? 그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은 헬스 선수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선수인 거야. 지금 3년 동안만큼은. 알겠어요? 운동선수 운동 진짜 지겹게 하고요. 공부하는 선수 공부 지겹게 하고요. 게임하는 선수 게임 지겹게 해요. 버텨보자고. 뭘 하든지. 근성 길러보는 연습, 체력 길러보는 연습하시자고. 여러분 나이 때는요. 못해도 돼요. 왜? 재능을 탐색하는 나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있어.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것만큼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인생의 습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고착돼 버리거든. 중요한 건요. 지금 여러분이 1등급을 받냐 5등급을 받냐 9등급을 받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느냐야. 그럼 이 3년 동안 어차피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다면 이 3년 동안 그런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게 훨씬 가치 있을 겁니다.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어제는 제가 이제 멘탈 터져가지고 했었잖아. 나도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음도 안 좋고 자면서 잠도 못 자면서 또 늙어서 이제 체력 유지 때문에 운동도 하면서 그냥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저도 24시간을 보냈고 오늘 여러분한테 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버텨보십시오. 분명히 태도와 삶의 자세에서만큼은 남다른 뭔가가 생길 거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